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토크 제 10번째 샷 시작합니다. 드디어 두 자릿수까지 왔네요. 올해 마지막 라운드를 지난 엊그제 강릉 쪽으로 다녀왔는데요. 아쉽게도 비가 와서 전체 라운드를 다 못하고 중간에 취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건강도 챙기고 또 비도 상당히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좀 덜 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비가 많이 와서 동반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홀 중단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중단했고요. 아주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소를 좀 잘 받아주셔서 취소라기보다는 홀 중간 정산이죠. 근데 골프장들이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그 골프장은 들어보니까 잘 그런 부분들을 고객의 의견을 수용해서 취소를 잘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아쉽게도 한국에서의 2025년 라운드는 그렇게 이제 중간에 중단을 한 라운드가 돼버렸네요. 그래도 이제 마인드골프가 다음 주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는데 거기서 올해 마지막 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도 겨울에는 좀 비가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기온도 높고 공 치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죠. 이 골프장 운영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그 국회에서 그럼 또 법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한 몇 년 전에는 그 회원제 골프장하고 대중제 골프장을 대중형, 비회원제, 회원제 이렇게 나누었던 것도 있었죠. 이제 또 골프장들이 이제 나름 골퍼들의 좀 불만이 쌓인다고 해서 캐디하고 카트를 이제 선택제로 하는 그런 법안을 또 진행하고 또 날씨로 인한 그 취소에 대한 규정을 좀 골퍼들이 좀 더 유리한 그리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골퍼와 그 골프장 입장에서는 서로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퍼들은 선택의 그런 폭이 생기면 좋긴 하지만 골프장 입장에서는 또 매출하고 또 그런 관련도 있고 또 경기 흐름 또 캐디하고 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흐름과 안전에 또 이유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에즈원데이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퍼팅 연습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9번째 샷에서 얘기했는데요.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핸디의 동반자의 차이는 퍼팅에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프로님께 어쩜 그리 퍼팅 좋으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프로님이 퍼팅 잘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넌 퍼팅 연습 안 하잖아. 정답입니다.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쵸. 혼날만 하네요. 에조 원데이님. 그쵸. 퍼팅 연습 안 하고 잘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좀 하고 반성도 했다고 하는데, 그쵸. 연습 중에 제일 안 하는 게 또 퍼팅 연습 같은데요. 프로님은 더더욱 연습도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진짜 연습도 잘 안 하는데 퍼팅 연습은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지루하고 또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좀 그래서 그런지 퍼팅 연습을 잘 안 합니다. 퍼팅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전체 자신의 타수의 평균적으로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니까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틱톡의 크리스님께서는 자주 글 남겨주시는데요. 미국 잘 다녀오라고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와서 또 인사할 거고 가급적이면 미국 가서도 현지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빠지고 한다고 마인드골프가 얘기했으니까 현지에 가서도 녹음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텐데. 유튜브에는 그 신창우님, 신창우 5281님 이분이 지난번에 그 퍼팅 카운터 만들어가지고 퍼팅 연습 10,000개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5,000개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산악자전거 타다가 자빠지셔가지고 많이 다치신 그런 이야기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텍사스에 사는 그 아이잭입니다. 제 글을 이렇게 읽어주셔서 좀 부끄럽네요. CPU 쓰지 않는 상황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글을 재밌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읽히도록 글을 써봐야겠네요. 그때 마인드골프가
잘못 읽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세 개 이런 문단이 있었는데, 마인드 골프가 첫 번째, 세 번째 내가 곧바로 그 두 번째 걸 띄어 읽어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글 잘 써주셨고요. 마인드 골프가 잘못한 겁니다. LA에 오시면 저와는 가까이지는 지는데 만나고 싶네요. 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는 좀 가깝죠. 그래도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차이긴 해요. 미국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10세 베스트셀러, 축하합니다. 다음번에는 마인드 골프가 이제 출판사에서 새 책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디자인하고 이제 그 내용을 다음번 11번째 샷? 미국에는 책을 안 갖고 갈 거니까 뭐 12번째 샷 정도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글 올려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뭐 가까워져도 한국 상황 기준으로 보면 뭐 대단히 멀긴 한 거죠. 뭐 기회 되면은 마인드 골프도 같이 만나서 라운드도 같이 하고 골프도 치고 또 이야기도 하면 좋겠는데 뭐 일정이 한 열흘 정도 있다 올 거라 뭐 만만치는 않겠네요. 그래서 지난번 뭐 글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뭐 자주 또 소식 전해주시고 10,000번 꼭 되시면 또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퍼팅 연습 이야기 하면서 CPU 얘기를 했었죠. CPU라는 건 자신의 머리에 있는 생각을 인위적으로 써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화된 동작에서는 CPU를 안 쓰죠. CPU라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머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뭔가 이렇게 짚는다. 이런 짚는다 같은 거는 뭐, 크게 CPU 쓰지 않죠. 뭐, 어떤 걸 짚는 거는 일상적이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자극적이지만, 여러분들 숟가락질 할 때 생크난 적 있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잡아봤어요. 좀 자극적이긴 한데, 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라운드 숫자도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겨울이니까 또 레슨을 또 받아보려고도 하고, 또 겨울이니까 연습 하시려는 또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인도에 가서 이렇게 추운 데서 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온풍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있는 환경도 있겠지만 뭐 실내 연습장도 요즘은 잘 돼 있고 스크린에서 시뮬레이터로 거리도 잘 보이고 스핀도 잘 보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연습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 실내 연습장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마인드 골프 주변에 이제 마인드 골프가 워낙 70대 정도로 치고 아마추어 치고는 공을 좀 잘 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공을 어떻게 하면 잘 치냐 그런 질문들 하는데 가끔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 스윙하는데 생각을 해. 숟가락질 할 때 생각하냐고. 숟가락질 할 때 생크 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지나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또 골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CPU를 안 쓰는 그런 동작들 있죠. 뭐 키보드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키보드 쳐서 문자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손으로 뭐 천지인 자판에서 막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도 뭐 자판기를 아예 안 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칼질을 다다다다닥 잘하죠. 마인드 골프는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절대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골프가 요리 재료를 이렇게 자르라고 하면 이렇게 CPU를 써야 돼요. 왜냐면 잘 못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다다다닥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려면 대단히 많이 해야 되겠죠. 마인드 골프 옛날 대학 동기 중에 이렇게 군 생활을 식당에서 한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칼질 잘하더라고요. 뭐 사과 깎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깎고 막 자르는 거 굉장히 잘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CPU를 쓰겠죠. 골프에서 얘기하는 CPU를 안 써도 되는 정도가 언제부터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대략 한 90개? 보기 플레이어 정도 되면 자신만의 이제 스윙은 어느 정도 한번 그게 슬라이스가 나든 훅이 나든 어쨌든 자신만의 스윙을 갖는 게 한 9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쯤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골프를 나름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90개 이하 또는 구력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식으로 어떠한 각도, 어떠한 룰 또는 어떠한 자세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손이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 바깥쪽까지 올 때까지는 커킹하지 말고 거기서 커킹을 시작하고 하고 커킹은 L자로 해서 이쪽을 또 L자로 만들고 대단히 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레슨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전통적으로 했던 레슨, 또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또 새로운 레슨 기법들을 뭐 개발해가지고 자신만의 레슨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동작들을 이렇게 할 때 계속 그렇게 하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운전도 뭐 꽤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뭐 음악도 듣고 심지어 뭐 카톡도 보내고 뭐 전화도 받고 뭐 막 이런저런 것들을 뭐 기기들을 만지고 해도 안전하게 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뭐가 어디 있고 뭘 누르면 어떻게 되고 그게 이제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동작은 CPU를 쓰지 않아요. 뭐 키보드 치는 거 얘기했었죠. 뭐 자전거 타는 거 CPU 쓰지 않죠. 운전하는 거 물론 처음 운전하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경을 써서 하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골프에서 얘기하는 한 90개 정도 되면 이제 CPU를 쓰지 않고 마인드 골프는 감을 키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박에 가끔 비유를 해요. 수박 중에 동그란 수박이 있죠. 그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네모난 수박이 있죠. 이 네모난 수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동그란 수박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네모난 박스 안에 그 수박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수박은 점점 자라다가 그 틀에 맞춰서 이렇게 네모난 수박이 되겠죠. 그 수박을 왜 만들었냐? 먹기 쉽게 하려고. 수박 항상 먹다 보면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 곡선인 부분 먹기가 좀 불편하고 이렇게 잘라내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사람의 이기심인 거죠. 그래서 자르면은 딱 사각형이니까 칼로 딱 잘라도 잘 떨어지고 정확히 딱 스퀘어로 딱 끝나니까 아무래도 그 사각형 수박이 먹기에는 좋겠죠. 또 쌓아놓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동그란 거를 이렇게 쌓으려면 중간에 공간도 생기는데 마트 같은 데나 이렇게 쌓아놓을 때 보면 사각형을 딱딱딱딱 뭐 레고 블록처럼 잘 쌓을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원래는 동그란 수박이었는데 네모나이트는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한 90개 정도 치면은 자기만의 스윙이 동그란 수박과 같은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감을 좀 키워서 이런 동그란 수박의 원을 똑같은 상태에서 거기서 크기, 소위 얘기하는 반지름만 더 키워지는, 이제 더 커지는 그런 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아직 그 90개 정도? 정확히 90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구간에서 자신의 감을 키우는 것보다는 어떠한 자세에 집중하거나 어떤 자세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뭐 어드레스 했을 때는 왼쪽 어깨와 두 손이 이루는 삼각형이 잘 유지되고 백스윙 탑에서는 어떻고 겨드랑이를 뭐 어떻게 하고 사실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마치 자신을 어떠한 프레임, 틀에 맞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박의 그 박스 안에 자신을 넣어서 나중에는 이상한 좀 네모난 그런 모양의 수박이 나오는 네모난 수박을 보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처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윙을 해서 자신만의 뭐 각도도 뭐 몇 도 해서 백스윙 탑은 어떻고 팔은 펴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 스윙 진짜 멋있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상한데? 나 이제 완벽하게 다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부분에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스윙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원이 아주 매끄럽지 못하고 삐뚤빼뚤 나오는 거죠. 마치 원을 그릴 때 우리가 칠판의 원을 뭐 옛날에 그런 분필 같은 거를 이렇게 분필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래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휙 그릴 때 이렇게 가볍게 해서 휙 그려야 원이 잘 그려지지 이거를 꽉 잡고서 천천히 이렇게 그리면 삐뚤빼뚤 할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나 이런 설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원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을 싹 지우면 매끄러운 원이 나오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이 나오고, 우리가 그 감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스케치하는 게 익숙했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감을 키워서 그렇게 한 번에 싹 해도 원이 나오는 그런 감을 키운 거겠죠. 그런 것처럼 너무 자신만의 스윙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감을 키우는 쪽으로 좀 더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보면 뭐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는 굉장히 정석의 스윙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요즘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스카티 셰플러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예전에 페덱스컵 1위도 했었고 세계 랭킹 1위도 갔었던 짐 퓨릭, 뭐
옛날 사람들, 마인드 골프처럼 옛날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런 선수는 이렇게 팔자 스윙, 이렇게 백스윙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그런 스윙을 해서도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또, 뭐, 페덱스컵 1위까지 했던 선수예요. 그런 것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틀의 개념으로 이렇게 넣으면 스윙이 뭐 빵점 나오고 20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앱, 스윙을 이렇게 측정하는 앱에 그런 선수, PGA 선수 스윙을 넣으면 택도 없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해진 룰에 어떠한 틀에 그 스윙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의 예체능, 뭐 예술도 그렇고 그 체능도 그렇고 다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 자신만의 어떠한 포텐셜,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체능의 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키우는. 그래서 CPU를 쓴다라는 거는 내가 거기가 좀 더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드레스 할 때 그냥 물 흐르듯이 쳐요. 그냥 어드레스 하고 몇 초 있다가 툭 치고 나가고. 근데 소위 못 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드레스하고 되게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요. 뭐 심지어는 가끔 영상들, 쇼츠 같은 데 보면은 막 20초, 30초 막 이게 못하고 거의 뭐 입수 수준으로. 근데 뭐 제대로 못 치는 잘 뭔가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드레스 들어가서도 막 꼼지락거리죠. 뭐 어깨 정렬을 이렇게 했나, 뭐 CPU 쓰는 거예요. 뭐 그립은 잘 했나, 뭐 어떻게 했나, 뭐 팔은 어떻게 했나. 그러다 백스윙 하는 순간 다 까먹죠. 그리고 딱 치고 나서, 아까 또 그렇게 하는 거 까먹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스윙할 때에는 그냥 CPU 쓰지 말고 스윙을 하고 마치 운전할 때 그냥 하고 키보드 쓸 때 그냥 치고 그 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땐 CPU를 써야 돼요. 이 코스를 어떻게 그 공략을 할 건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전략을 한 CPU를 좀 쓰는 게 좋죠. 내가 운전을 할 때 오늘은 어떤 길을 어떻게 갈 건지 그건 좀 CPU를 써야 되겠죠.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오늘 내가 뭐 운전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어디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럴 땐 CPU 쓰겠지만 그 운전 자체만은 CPU 쓰진 않죠.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프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드라이버 치고 페어웨이 가고 GIR, 뭐 그린 레귤레이션, 정기온을 하고 투퍼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실제 골프가 딱 그렇게만은 되지 않잖아요. 마인드 골프는 딱 한 번 그거 해봤어요. 100% 페어웨이 히트, 100% 그린 적중을 한 날이 있었는데, 그런 날은 여태까지 마인드 골프가 20년 이상, 3년 동안 골프 치면서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감각적인 그런 어떠한 골프로, 자신의 감을 키우는 그런 골프로 그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지, 룰로 어떻게 CPU를 써서, 이거 몇 메타 남았고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서 운전을 할 때 그걸 CPU를 써서 하기엔 뭐 너무 좀 늦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윙, 마인드 골프가 좋아하는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건데 그런 스윙을 하려면 한 90개 이내 자신이 어느 정도 공을 쳤다고 하면 감각을 키우고 물론 어떠한 구간을 바꾸고 싶을 때는 CPU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안 했던 것을 습관화해서 하려면 CPU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한 번에 안 바뀌죠. 마인드골프가 가끔 얘기하는 거는 있다, 없다, 다음이 많다, 적다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UFO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UFO가 많은 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귀신이 많고 적으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동작을 재현해 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해봤느냐, 적게 해봤느냐. 한 번도 재현 안 해보면 많이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떠한 동작을 바꾸거나 그럴 땐 CPU를 써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가 요거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게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다음이 많다 적다로 자신의 그런 습관화된 한 10번 중에 7, 8번이 이제 재현 가능하면 그건 자신에게 이제 습관화된 동작이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습관화된 포텐셜을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그 골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목을 숟가락질 할 때 쉐이크난 적 있나요?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쉐이크난 적 있다 이렇게 옆으로 흘린다고 하시는데 농담이시고요. 이 자신만의 포텐셜을 늘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레슨에 대한 마인드 골프만의 생각, 뭐 독학을
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서 배우시는 분들 많은데 유튜브 때문에 망했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레슨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지난번에도 이 아임고트 여기다 이렇게 8번째 샷이었나? 이렇게 진열해 놓고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마무리하느라고. 이 아임고트 산양류예요. 산양류인데 이거는 태블릿, 둘 다 태블릿인데 요거는 한 개씩 포장된 거, 이 안에는 병에 쑥 들어있는 건데요. 마인드 골프 아는 동생이 뉴질랜드에 살다가 그 산양류를 직접 수입을 해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원유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태블릿 형태로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또 비누도 만들고 또 파우더 형태도 있는데, 이 산양류가 영양가가 되게 좋다고 해요. 영양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뭐 단백질도 뭐 많고 뭐 하여튼 좋대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런 분유에도 뭐 이 산양류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니어 분들도 그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약이 아니고 그냥 우유예요. 산양유니까. 그래서 마인드 골프도 집이나 차에다 놔두고 좀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니까 가끔 줘요.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좋아요. 장에도 좋고, 뭐 유당 불내증? 불락증? 하여튼 뭐 그거, 그 우유 먹으면 잘 소화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마인드 골프가 그런데 실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거짓말 안 해요. 실제 좋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여튼 그래서 여기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골프와 관련이 없는데 가끔 골프장 이거 갖고 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뭐 아임고트라고 검색하시면 뉴질랜드 산양류 프로바이오틱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 안 좋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딸기 맛, 카카오, 요거트,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최근에 코코아 맛도 있네요. 바나나 맛도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산양류 타블렛도 소개해 드리고요. 혹시 뭐 마인드 골프 통해서 주문하면 좀 할인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마인드 골프에게 뭐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좋거나, 아니면 주문하실 때 거기 배송지에다가 마인드 골프 이렇게 하면 혹시 할인해 주지 않을까요? 혹시 주문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또 틀렸는데,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